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날짜로 세상을 읽는 김영로 TV라고 가끔 말씀드리는데, 정말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보면 정말 세상에 무슨 날, 정말 날이 많습니다. 거의 없는 날이 없어요. 그만큼, 인간의 삶이 다양하고, 또 사는 게 재미가 있는 면도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8월 28일은 나비 넥타이의 날입니다. 나비 넥타이. 참 예쁘죠? 예. 글쎄, 뭐 저도 어려서, 제가 참 어려서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합창단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음악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인제 합창 연습을 하고서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이제 중앙국민학교로 기억이 됩니다. 목조 건물이었어요, 건물이. 거기 가서 인제 합창 이제 대회를 했죠. 결국은 뭐 입상은 못 했고 그냥 참가했다는 대의를 이제 두고서 우리가 인제 그 합창대회 나갈 때 막 그때 뭐 이 매인이 아마 다미네크이 같은 거 맸었을 것 같아요. 그냥 참 청주 나갔다 들어오는 그 기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냥 뭐 성적이 어떻든 간에 그 친구들끼리 그냥 떠들고 뭐 장난하고 뭐 인제 그게 좋아 갖고 그러다가 인제 그 통학하던 그 중학교 그다음 고등학교 이제 형들한테 혼나고 그런 적이 꽤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 그게 굉장히 예뻤겠죠. 하여튼 이 나비 넥타이의 날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작지만 가장 품격 있는 매듭이다. 이 나비 넥타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음. 자, 여러분들은 넥타이를 뭐 매시겠죠 당연히. 물론 뭐 안 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방송을 할 때는 거의 넥타이를 맵니다. 언젠가 한번 넥타이를 매지 않고서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청자분이 댓글에다가 "다음부터는 적어도 넥타이를 매고서 방송하는 게 좋겠다." 싶어 그런 그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넥타이를 꼭 맵니다. 근데 지금 이 제가 메고 있는 이 형태는 나비 넥타이는 아니죠.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음 이 동시대에 지구상에서 많이 매는 넥타이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보다 먼저 탄생한 넥타이가 인제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예, 그야말로. 예. 그게 바로 이제 나비 넥타이라는 얘기죠. 정답은 바로 나비 넥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 넥타이를 보우 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그거 많이 했죠. 어텐션 바우 해 갖고 체력 경례 그때 그 바우 이게 그 바우로 지금 기억이 되네요. 음 그런데 어 이걸 보우 타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명명을 했는데 이 8월 28 일이 바로 이 나비 넥타이의 날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보우 타이 데이가 되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은 이 목에 매는 그런 작은 리본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신사정장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됐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다 이거를 메고 있죠. 지금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를. 물론 뭐 나비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 특별히 뭐 결혼식을 요즘은 좀 턱시도를 입고 이제 결혼식 하면 나비 넥타이를 많이 매죠. 그런가 하면은 무슨 인제 외국 행사가 있을 때 지금 뭐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뭐 연애를 하고 그럴 때 라미넥타이를 메고서들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에 매는 작은 리본 하나가 어떻게 세계 신사의 이 상징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래를 볼까요? 이 나비 넥타이의 뿌리는 의외로 17 세기까지 올라가네요. 17 세기에 크로아티아 기병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크로아티아 하면은 저쪽 유럽의 남쪽 발칸반도 그 지역이죠. 참 발칸반도 그쪽은 정말 나라도 여럿이고 인종도 여럿으로 갈려 갖고 한동안 참 싸움이 많았죠. 티토가 이끌던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지금 엄청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인제 소련이 붕괴되고 뭐 인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도 이렇게 건국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크로아티아의 기병대에서 이 바로 나비넥타이의 기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30년 전쟁을 인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크로아티아 용병들이 셔츠 깃을 이렇게 묶기 위해서 뭔가 이게 목수건을 갖다가 여기를 이렇게 착용하고서 이렇게 졸라맨 거죠. 저희들도 가끔 축구 볼 때 이 목 수건을 이렇게 둘러 갖고 이제 목에다 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남북 전쟁 때 북군들도 그런 머플러를 갖다 이렇게 목에다 메고서 전쟁을 했던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모습을 본 그 프랑스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아주 이게 굉장히 그게 마음에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한테 이제 유행을 시킨 거죠. 야, 저 목에다 저렇게 매니까 멋있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여기다 짓다 보니까 이게 나비 같은 형태가 되죠. 물론 지금의 나비 뭐 넥타이 같은 형태가 아니지만. 근데 그걸 이제 디자인을 그렇게 했겠죠. 현재 그 나비 그 날개와 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매는 그런 그 이제 넥타이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개발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을 크로아티아 사람에서 따온 크라바트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네요. 크라바트.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라바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긴 넥타이, 지금 현재 이 메고 있는 긴 넥타이 같이 이렇게 늘어뜨리는 넥타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본 형태의 그 나비 넥타이가 되기도, 그 두 갈래로 이렇게 이제 넥타이가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넥타이의 조상은 크라바트다. 나비 넥타이는 가장 그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은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처음에 그렇게 이제 나비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에, 예, 손수건을 갖다 이렇게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비 넥타이의 원형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나비일까요? 네. 그게 이제 묶든 뭐, 이렇게 묶다가 보면은 이게 매듭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끝이 이렇게 나오죠.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나비 넥타이, 나비의 날개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리본을 이렇게 매면 양쪽 날개가 활짝 펼쳐지는 모습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마치 나비 넥타이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이제 초기 형태를 갖다 뭐,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꿔갖고서 이제 현재와 같은 그 형태로 그 만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보우타이, 보우타이, 우리말로는 나비 넥타이라고 이렇게 언제 이걸 착용을 하나요? 오늘날 나비 넥타이는 좀 턱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턱시도, 이번 신랑 신부들이 턱시도 입고서 그, 어, 결혼식을 올릴 때, 그때 이제 나비 넥타이를 맵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자, 뭐다 나비 넥타이를 매죠. 그다음에 지휘자. 그다음에 이제 웨이터도 나비 넥타이를 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 글쎄요, 지금 생각하면 김동길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동길 교수님이 나비 넥타이를 매면서 많이 TV에 출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도 나비 넥타이를 매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를 보는 사람도 나비 넥타이를 매요. 그래서 뭐, 물론 뭐, 긴 넥타이를 매는 경우도 있지만, 나비 넥타이를 그렇게 매는 경우가 이제 빈번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겠죠.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 공연에서, 이제 긴 넥타이는 악기를 다룰 때 이제 악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비 넥타이를 맸다. 그러니까 실용성을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네, 유명한 나비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윈스턴 처칠이 나비 넥타이를 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올드 레든베커.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빌라이? 뭐, 하여튼, 나비넥타이를 자신의 상징처럼 맨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윈스턴 처칠이 제일 떠오릅니다. 물론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들에게 나비넥타이는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트레이드마크였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비넥타이의 날이 왜 생겼을까요? 8월 28일이 이제 미국에서 나비넥타이를 머프가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그런 기념일은 아니지만 패션 업계의 애호가들 이것도 역시 사업성을 띄었다라고 보겠죠. 오늘 하루만큼은 나비 넥타이를 매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8월 28일 날을 나비 넥타이를 매면서 그 나비 넥타이 날로 이렇게 굳어지는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목에 매는 작은 리본 하나. 그러나 그 안에는 300년이 넘는 역사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품격도 들어있고 또 개성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월 28일 혹시 넥타이를 매신다면 평범한 긴 넥타이 대신에 작지만 당당한 나비 넥타이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신사와 승리의 품격을 뭐 목에다가 걸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제가 이제 합창 공연을 이제 가끔 하는데, 제가 뭐 국민학교 다닐 때 합창가는 건 기억 저쪽에 있는 아주 어렴풋이 나는 기억이고, 요즘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래를 잘하는 그런 편은 못했는데, 그래서 꼭 공연을 할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나비 넥타이를 매는데 그럼 나비 넥타이를 매라고 그러지 꼭 보타이를 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타이가 뭐 오늘 드디어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보타이가 나비 넥타이라는 거. 즉 보타이는 영어고 그다음에 나비 넥타이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비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 하여튼간에 그, 그 나비 넥타이의 날이 오늘인데 글쎄요. 나비 넥타이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줄 하나를 이렇게 목에 두르고서 그 앞에다 뭐 장식 같은 거 하나 다는 그런 넥타이도 있죠. 그럼 뭐 줄 넥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도 가끔 그 덥고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하나 얻은 게 있는데 그걸 메고서 이제 외부에 외출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하면은
넥타이, 소위 그 노타이 형태로 이렇게 갔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격식이 안 맞는 그런 자리다 싶으면 그래도 그 줄로 된 넥타이를 하나 이렇게 걸 수거는 또 나름대로 넥타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품격이 그렇게 멋있게 있어 보이는 그런 몸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막 넥타이를 맸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그 형태의 그 장식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날짜로 세상을 바라보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